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와 풍습은 늘 바뀌기 마련인데요. 조선 중기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사랑받는 물건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물론 담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1990년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75%에 육박하였고 지금은 그 절반 이하로 낮아지긴 했지만 담배는 아직도 많은 애연가들의 사랑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온 이 기묘한 풀은 7세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조선을 흰 연기로 뒤덮었습니다. 도대체 거기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이 영상에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남명초를 필 방법을 강구하라. 이 내용은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가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시험에 출제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당시는 담배가 얼마나 좋은 물질로 여겨졌길래 과거시험에도 출제하며 전국적인 계몽을 했던 걸까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에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 때 들어온 고추와 18세기 후반에 들어온 고구마와 감자 등이 있는데요. 고구마와 감자 등의 구황작물은 굶주렸던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식품이었고 고추 또한 조선의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픈데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도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킨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는 남아메리카에서 처음 생산되었고 유럽 국가들의 신대륙 점령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며 일본과 중국에도 금세 전래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금연용으로 별 힘을 쓰지 못했지만 일본에서는 타바코라는 포르투갈식 이름으로 알려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1616년 조선에 담배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전에 쓰여진 지복유설에 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이미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인들은 담배가 일본에서 왔기에 남쪽에서 온 풀이라는 뜻인 남명초라고 불렀습니다. 초창기인 1620년대만 해도 담배가 귀해서 담배 하나 값이 은 한 냥에 버금갈 만큼 고가였으나 남명초는 중독성이 강하고 수익성이 높아 금세 전국적으로 재배되게 됩니다. 조선인들에게 알려지기를 남명초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며 의원에서도 남명초를 처방해 주기도 했으니 더욱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고 양반, 평민, 기생, 노비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했습니다. 즉 남명초를 조선에서는 약초로 인식하고 있었고 동의보감에 의하면 연초는 맵고 열이 있어 순환장애로 인한 담결림, 한독, 풍습을 몰아내며 살충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 담배의 위해성을 몰랐기에 전혀 거부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당시의 풍속화에서도 이 남명초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남명초는 당시 전 국민의 기호품이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는 이 담배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대각초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 뜻은 손님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대접하는 게 연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인기만큼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 담배불로 인해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광해군 때는 80칸에 이르는 집이 불에 타기도 했으며 숙종 때는 왕릉의 실수로 담배불을 떨어뜨려 불을 낸 관리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말기에 담배가 금지되었으나 조선 상인들에 의해 비밀리에 담배를 밀매하는 일이 많았고 병자호란 때 잡혀간 조선의 포로들이 이 담배를 대가로 귀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 담배는 조선 상인들에게는 꽤나 쏠쏠한 장사거리였던 것입니다. 조선인들은 성우 이익이 담배를 피우면 폐가 안 좋아지고 머리가 새며 노화가 빨라진다고 언급하는 등 담배가 끼치는 해악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 중독성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담배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만연해 있는 담배 문화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담배 예절은 지금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던 때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피워댔으며 서당에서도 훈장님과 학생이 맞담배를 피우기도 했으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담배 피우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많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처음엔 파이프 형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지만 점차 신분에 따라 담배대의 길이가 다르게 변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인 18세기를 전후해 채통 없이 볼이 온폭 패이도록 피우지 말며 임금을 비롯한 윗사람 앞에서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흡연 예절이 정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사회는 담배의 해악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금연령을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지할 수 없을 만큼 널리 확산된 이유도 있었고 그 금연령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에 임금이 바로 정조였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애민의 화신으로 강직하며 인자한 성고로로 알려진 우리의 막역한 이미지와는 달리
달리 상당히 성깔 있고 인간적이며 술과 담배를 무척 좋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애연가였기 때문에 담배의 효능을 극찬하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순조는 담배를 지독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결국 조선인들의 담배 사랑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많은 후문을 낳고 있으며 조선시대만 해도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되지 않아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건강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담배의 해악을 빌미로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담배는 17세기부터 20세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기후품이었고 20세기 이후 커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담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상 담배의 이야기였습니다.